Alway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의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국어대표 황 원장님을 모시고 2024학년도 국어 수학 능력 평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총평 및 난이도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어떻게 국어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4학년도 수능 2023학년도 수능과 9월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그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조금 비슷하거나 어려운 편이었고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슷하거나 어렵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가 하면 지문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선지에서 고민하게 하는 매력적인 오답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을 걸로 보인다가 이제 예상되는 평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문제 세부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우리가 많이 풀고 있는 이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이한 편이었고요. 4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의 경우는 EBS 연계가 된 사회의 지문이었죠. 그리고 8번, 11번 문제가 이제 과학이었는데요. EBS 연계가 됐다고 하나 이제 10번 문제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 보시면은 니은과 관련해서 A의 기법과 보기에 B의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EBS에 연계됐던 내용 중에 이 이상치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A와 B기법과 이상치를 다 적용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여서 정확하게 독해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시간을 쓰거나 헷갈렸을 법한 문제로 변별력이 있는 문제 첫 번째 로 판단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12번부터 17번까지 있는 인문 파트 문제인데요. 인문 지문은 사실 연계가 안 된 비연계 지문이었고 전문 지식이 없이 이해 가능한 지문이긴 했지만 올해 수능의 특성상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나 선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이제 학제들의 노자에 대한 해석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가 내용에 비해서 이제 나 내용에서 왕안석이 뭐라고 했는지 오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설해가 뭐라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읽어내면은 생각보다 15번에서 고민할 수 있었다 이거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 보시면 왕안석과 오징이 어떤 것에 동의했고 어떤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가를 빨리 찾았어야 하면 이 학자들의 정확한 핵심 키워드가 파악이 잘 됐어야지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 역시요. 인문 지문 문제인데요. 변별력이 높을 문제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보기에 왕부지라고 하는 유학자를 한 명 더 붙여서 지문에 나와 있는 가 나의 사상과랑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자,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읽었을 경우, 특히나 처음부터 읽었을 경우에 독서 지문 풀고, 경제 지문, 사회 지문 풀고, 과학 지문 풀고, 요걸 접했을 때 시간이 조금 쫓기거나 하면 이 학자들의 분석에서 애매하게 느껴서 헷갈리거나 시간을 오래 쓸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선지를 골라내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독서 파트 보시면요. 아주 난이도가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지문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도 없지만 시간 싸움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문학 보시겠습니다. 자, 문학에서는요 우선 이 떠있는 27번 문제 보기 전에 18번부터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전 3문 김원전의 연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었지만 이 지문이 우리가 익숙하지만 선지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나 찾아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22번부터 27번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문제가 속해 있는 세트의 경우에는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정급별 시인의 작품이 연계가 됐고 가와 다는 비연계였어요. 근데 이제 특히 다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의 해석이 조금 잘 안 돼서 27번 문제에서 시간을 쓰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와 다를 동시에 감상했을 때 특히 이제 아이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다 지문이거든요. 이 다음 지문이 해석이 잘 안 됐을 때 시간을 오래 쓸 수 있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우리 연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이 되죠. 나가 이제 가지가 그 담을 넘을 때니까요. 그래서 가와 다를 보고
다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수필이지? 특히 이제 수필에서 해석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시간을 쓸 수 있는 문제다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는 28번부터 31번까지 속해 있는 박태원의 골목 안이라고 하는 현대소설입니다. 연계 지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긴 지문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혹은 인물이 어떠한 상태인가 내용 해석과 더불어서 31번 문제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로 판단이 되는 이유는 서술자와 관련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박태원 하면 사실 서술자 시점 문제가 좀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지문 해석을 하고 이 문제를 접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 이제 시간이 걸렸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화작은 비교적 평이했다고 보이나 엄매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모의 경향과 약간 유사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전과 다르게 문법이 내신 교육 과정에 좀 기반한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구모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36번 같은 경우에도 이 지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사실 교육과정 안에 있는 훈민정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사실 잘 다루지를 않았어요. 기존의 엄매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충실하게 해두고 이걸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제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번 엄매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36번을 보시면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A, B, C, D, E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36번과 이 뒤에 문제 37번이 변별력이 있는 문제라고 이제 평이 된다는 것은 지문에 나온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당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될 수 있겠다로 보여지고 37번은 규칙, 불규칙 활용 문제인데요. 이 출제되는 기조는 이전에는 여러 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잘 나오지 언급이 안 됐었죠. 다시 한번 언급이 됐죠. 수능에서. 그래서 이전 기출을 좀 잘 닦아놔야겠구나.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신형에 가깝게 세부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한 문제당 30초, 1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도 변별력이 있을 문제로 예측이 되는 것인데요. 3점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이 지금 5개가 달려서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 용언의 활용형, 체언, 조사 자, 이러한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없냐 엄매 같은 경우가 화작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혹은 변별력이 있다로 평가되고 있는데 언어와 매체를 준비하실 때에는 앞으로 내신 교과서 혹은 내신의 기초 개념을 충실히 하시고 세부적으로 어느 한 부분 빠지지 않게 충실하게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여요. 화법과 작문, 화작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편이었습니다만 이번 시험 자체가 통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 그리고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지문들. 그래서 지문은 쉬우나 문제에서 변별력을 높이겠다. 하지만 킬러 문항은 제외하겠다. 그래서 준킬러로 쫙 훑어놓은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킬러가 몇 개 있으면 그 킬러에서만 시간을 쓰거나 그 문제를 버리면 되는데 해볼만 하니까 할애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화작을 선택한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화작은 잘 해결했더라도 문학이나 독서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타이트한 친구들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9월 그 다음에 2023년 수능 그리고 이번 2024년 수능을 보았을 때 확실하게 조금 변화된 부분은 이점처럼 아주 어려운 지문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떤 내용에 충실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잘 해내면서 시간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2023년 수능 그리고 이전에 모의고사와 확실하게 다른 점은 어려운 지문, 독해 자체가 어렵거나 전문 지식을 요하거나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지문들이 출제되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융합적 사고 혹은 지문의 내용은 쉽되 문제에서 선지 변별을 통해서 내용을 잘 판별할 수 있는가 골라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비중이 훨씬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변별 기준이 준킬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되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 화작
문제에서 정확하게 안 틀리고 실수 안 할 수 있는가가 초점이 된다는 건데요. 사실 화법과 작문은 특별한 이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정확도가 되겠지만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능에도 보여지듯이 내신 교과서라던가 내신 교육 과정에서 충실하게 다루어야 되는 모든 기초 개념들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해야지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을 걸로 보인다입니다. 독서하고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가 반 이상이 됐죠. 그렇지만 비연계 문제에서도 정보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보량은 많은데 선지 판별을 잘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평이한 지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습하는 훈련, 네, 선지 판단력, 시간 싸움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준비하셔야지 이 국어 영역의 이 흐름을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 등급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작년 수능이 1컷이 화작이 96점이었고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9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컷이 화작이 92점이고 언어와 매체가 88점이었거든요. 사실 작년 수능 보고 어려웠다, 쉬웠다 말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컷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점수 컷과 다르게 이제 표준 점수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작년에는 116점이 1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점은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그 최고점,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2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1컷은 표준 점수가 130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작년 수능과 올해 구모에서 왜 표준 점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난이도가 평범하되 선지 판단에서 어려운 이 문제, 출제 경향일수록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표준 점수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등급도 구모나 작년 수능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점수의 기준은 작년에 96, 92에 기초해서 그 유사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 4점에 위치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작년 그 화작이 96점이었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96점 원점수 기준으로 96점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한 3, 4점 그리고 위로는 1, 2점 플러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원점수 작년 기준의 92점에서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점수 기준이기 때문에 원점수는 크게 유의미하지가 않고 이 표준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수 나오실 때까지 조금 마음이 초조하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변별이 될 것 같은 문제로 선생님이 그 찝어놓은 그 문제들을 과연 내가 맞췄는가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은 틀린 게 없는가를 생각하셔서 변별이 되는 문제들을 내가 맞췄다라고 하면 표준 점수를 조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